안녕하십니까, 주알남입니다.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, 이름만 들으면 다 알고 있는 회사들입니다. 그런데 이 회사들이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그 칩을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. 이 회사가 없으면 칩은 그냥 조그만한 돌덩이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, 심택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같이 함께 쉽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심택이란 기업은 이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반도체 칩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기판이 필요한데 그 기판을 이해하려면 먼저 PCB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이 PCB, 한국말로 하면 인쇄 회로 기판인데요.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 전기줄을 초록색 판 안으로 넣은 것입니다. 이 과거의 텔레비전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. 옛날 TV 뒤쪽을 열어보면 이렇게 전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. 이 부품 하나하나를 전선으로 일일이 연결했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무거웠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이 전선 중 하나가 고장나면 어디가 문제인지도 찾기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나온 게 이 PCB입니다. 복잡하게 얽혀있던 이 전선들이 초록색 기판 위에 구리선로로 인쇄해서 넣은 것입니다.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부피가 확 줄어들어 가벼워졌고 고장도 적어졌습니다. 또한 대량 생산도 쉬워져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얇은 TV나 스마트폰 이런 게 다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이 PCB 덕분입니다. 그러면 이 PCB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절연체, 쉽게 말해 전기가 안 통하는 판 위에 얇은 구리층을 붙입니다. 여기서 이 구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구리는 전기가 잘 통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. 그 다음 이 구리 회로 위에 모양을 사진처럼 찍어냅니다.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구리 부분은 화학 약품으로 녹여서 제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전기기만 남게 됩니다. 그 다음은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층과 층을 연결하고 초록색 보호막을 코팅해서 회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. 우리가 PCB 하면 떠올리는 그 초록색이 바로 이 보호막 색깔입니다. 마지막으로 그 위에 칩이나 콘덴서 같은 전자제품분들을 올려 납땜하면 그게 바로 PCB 기판이 완성됩니다. 정리하자면 판 위에 구리로 전기기를 만들고 보호막을 씌우고 부품을 올리는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심택이 어떤 것을 만드는 회사인지 보겠습니다. 먼저 이 슬라이드 사진은 보기 편하게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형태보다는 구조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제품이 크게 많습니다. 하지만 크게 대분류로 두 가지입니다. 이 모듈 PCB 25년 기준으로 매출의 24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75%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이 모듈 PCB는 초록색 판 위에 이 검정색 칩들을 여러 개 올려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. 이 컴퓨터에 꽂는 램, 이 초록색 막대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. 이 패키지 기판은 반도체 칩이 점점 작아지면서 그 칩을 바로 큰 메인보드에 붙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. 그래서 그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기판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이 패키지 기판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이 핵심 제품 중에서 4가지만 보겠습니다. 모듈 PCB에서는 이제 메모리 모드 PCB와 소켓 패키지, 기판에서는 MCP와 FC, CSP를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앞서 설명드렸던 이 모듈 PCB는 여러 칩과 부품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된 기능으로 통합한 기판입니다. 이 심택의 모듈 PCB 중에서 살펴봐야 할 핵심 제품은 2가지입니다. 메모리 모듈 PCB는 D램 여러 개를 기판 위에 올려서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로 완성하는 것입니다. 이 칩들을 모아서 쓰는 이유는 칩 하나하나를 바로 컴퓨터에 연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한 판에 모아야 컴퓨터가 메모리로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이 칩을 만들면
그 칩들을 올려서 메모리로 완성해주는 기판을 심택이 제작합니다. 또한 오른쪽 소캠 PCB는 구조는 같습니다. 하지만 컴퓨터용이 아니라는 부분과 이제 AI 서버용이라는 점입니다. 이 안에 들어가는 칩도 다른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이 패키지 기판입니다. 아까 제가 중간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반도체 칩은 굉장히 작고 안에서 나오는 신호도 아주 미세합니다. 이걸 바로 이 큰 메인보드에 연결하면 신호가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. 크기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가운데에 패키지, 서브스트레이트가 들어갑니다. 이것이 하는 일은 칩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신호를 더 넓은 회로로 펼쳐서 메인보드에 전달해주는 역할입니다. 방금 패키지 기판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중간다리라고 설명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 칩을 기판에 어떻게 연결하느냐?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왼쪽이 와이어 본딩 방식입니다. 말 그대로 칩을 기판 위에 올려놓고 이 가는 금속선을 하나하나 연결하는 것입니다. 구조가 단순하고 오래된 방식입니다. 이 오른쪽은 다들 아시다시피 플립칩 방식입니다. 이것은 칩을 이렇게 뒤집어서 기판에 바로 붙이는 구조입니다. 이 와이어 본딩과 다르게 선을 쓰지 않고 이 범프라는 작은 돌기로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배선이 짧아지고 신호가 더 빠르게 전달되게 됩니다. 요즘 고성능 칩들은 다 플립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심텍의 FC, CSP도 이 플립칩 방식을 쓰는 제품인데요.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플립칩 방식을 쓰는 패키지, 기판도 종류가 나뉩니다. 이 차이는 간단하게 크기입니다. 이 왼쪽이 FC, CSP라고 위에서 보면 이 기판 크기와 칩의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. 딱 칩만큼만 작게 만든 것입니다. 그래서 소형이고 가볍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이제 AP 같은 모바일 칩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. 또 오른쪽이 FC, BGA. 이건 기판이 칩보다 훨씬 더 큽니다. 그만큼 입출력, 핀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PC나 서버용, CPU, GPU 같은 큰 칩에 사용되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이 경쟁사들은 대부분 FC, BGA 쪽에 투자를 집중해왔습니다. 이 서버용 CPU, GPU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. 그러다 보니 FC, CSP 분야에서는 심텍이 자연스럽게 강자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실적으로도 실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는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이 MCP입니다. 아까 패키지 기판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중간 기판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? 이 MCP도 똑같은 중간 기판입니다.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칩이 1층, 2층, 3층으로 쌓여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칩을 옆으로 놓으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이렇게 위로 쌓아서 공간을 아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스마트폰처럼 공간이 좁은 기기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. 그리고 이 칩들을 올라가는 바닥 기판, 이게 바로 MCP용 서브스트레이트이고 심텍이 만드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MCP가 요즘 AI 서버에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. 어디에 사용되냐면 소캠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. 그러면 이 소캠이 무엇일까? 이 AI 서버도 메모리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전력은 적게 먹으면서도 속도는 빠른 메모리가 많이 필요합니다. 그것을 LPDDR이라고 부릅니다. 이 LP는 쉽게 로우 파워, 이 저전력이라는 뜻입니다. 이 LP 메모리가 원래는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왔습니다. 이 스마트폰도 배터리 때문에 전력을 아껴야 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AI 서버도 이 GPU를 수천 개씩 돌리기 때문에 전력 소요가 엄청납니다. 이 전기세만 해도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메모리라도 전력을 아끼자
이런 이유로 AI 서버에서 이 LPDDR5X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LPDDR 패키지 여러 개를 2번 PCB 모듈 위에 올리고 이 AI 서버에 꽂을 수 있는 메모리 모듈이 완성이 됩니다. 이것을 바로 소캠이라고 합니다. 기존에는 서버 메인보드에서 메모리를 직접 납땜해서 고장나면 보드 전체를 바꿔야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소캠은 이 모듈이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난다면 이것만 빼서 교체를 하면 됩니다. 엔비디아가 차세대 CPU인 이제 베라의 이 소캠을 채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심텍의 대표적인 제품을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영상을 한 번만 다시 돌려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이 심텍은 왼쪽 모듈 PCB와 오른쪽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하는 구조가 왜 매력적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 심텍은 이로 인해서 양방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앞에서 이 패키지 기판은 이제 칩과 메인보드를 이어주는 중간다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슬라이드 가운데 아래쪽을 보시면 이 LPDDR5X 칩들을 쌓아서 이제 패키지로 만들 때 중간다리 MCP 기판이 필요합니다. 이걸 심텍이 만듭니다. 그리고 이 패키지들이 이렇게 여러 개 모여서 위쪽 모듈 PCB에 장착이 되면 이제 소캠이 됩니다. 이 모듈 PCB 또한 심텍이 제작하고 있습니다. 즉 소캠 하나가 만들어질 때 심텍이 아래쪽 MCP 기판에서 한 번, 위쪽 모듈 PCB에서 한 번, 총 2번 들어가는 것입니다. 이 AI 서버 시장이 커져서 이 소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제품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심텍이 양방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심텍이 왜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, 왜 보유해야 하는지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심텍이 모듈 PCB와 패키지 기판을 모두 만들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. 그리고 앞에서 소캠을 설명드릴 때 이 소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판이 두 종류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. 이 칩을 쌓는 MCB 기판, 그리고 이 패키지를 올리는 모듈 PCB. 이 슬라이드를 보셔도 구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. 가운데, 위쪽, 소캠 모듈 PCB, 심텍이 제작합니다. 또 아래쪽에 LPDDR5X 패키지용 MCP 기판, 이것도 심텍이 제작하고 있습니다. 이 다른 회사는 보통 이 중 한 개만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심텍은 둘 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소캠이 하나 판매될 때마다 매출이 두 군데에서 발생합니다. 이 오른쪽 2분기 숫자에서도 보이실 수 있습니다. 이 소캠양 매출이 모듈 PCB에서 250억, MCP 기판에서 143억, 합해서 393억 원입니다. 이 전분기 대비 109% 증가한 수치입니다. 즉 AI 서버 시장이 커질수록 소캠 수요가 증가하고 그만큼 심텍은 두 제품에서 동시에 매출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. 방금 설명드렸던 것은 또 기대만이 아닙니다. 이 심텍이 이번 2분기에 실적 발표에서 직접 제시한 소캠양 매출 전망입니다. 이 1분기 190억에서 4분기 989억까지 분기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물론 3분기, 4분기는 회사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. 다만 회사가 이 정도 전망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는 건 그만큼 수주와 생산 준비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. 또한 두 번째 성장 이유입니다. 아까 FC, CSP 기억나시나요? 이 경쟁사들은 FC, BGA에 투자를 집중한 사이에 심텍은 FC, CSP를 꾸준히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. 원래는 AP가 주요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서버, 자동차, SSD 컨트롤러까지 쓰이는 곳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남들이 안 하는 분야에서 자리 잡았는데 그 분야가 이제 확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. 그리고 실적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
이 시스템 IC양 매출이 분기마다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고, 연간으로 보면 또 전년 대비 61% 성장이 전망됩니다. 그 안에서 FC, CSP 매출이 2분기, 전분기 대비 27% 증가했고,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뿐만이 아니라 수익성도 같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. 지금까지 심택을 살펴봤는데요. 결국 핵심은 총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소캠에서 모듈 PCB와 MCP 기판을 동시에 공급하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, 그리고 FC, CSP가 스마트폰에서 향후, 서버, 자동차, SSD 컨트롤러로 적용처를 넓히고 있다는 점입니다.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심택의 성장을 이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